올라간다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별길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한테 몇 가지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이제 운석들이 있어요. 제가 철질 운석도 여기 철질 운석도 있고 뭐 석질 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석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 운석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 운석이 뭐 체험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좀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우주에서 날아온 그런 물건이 방사선이 좀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이게 지구에서 만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운석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 분야에서 제가 그 방사성 측정을 몇 번 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그 운석도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구와 에너지에서 개간지입니다. 개간지 지구와 에너지 편집위원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연구 업무를 했었던 그 고범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 그 국내에서 뭐 몇 군데 위치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 방사능 측정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 방사능 측정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너무 낯선 감이 있어요. 보면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방사선이 안 나오고 원자력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의료 분야에서만 방사선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다 방사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인 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많은 축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많은 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라든가 스웨덴과 같은 이제 북유럽 지역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주 방사선량도 높고 또 지각에서 올라오는 방사선도 많다 보니까 그 방사선 수치가 높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우리가 막연하게 방사선 하면은 좀 무서운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죠. 네. 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방사선들을 좀 측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우주에서 온 물질에 방사능이 좀 많다, 방사선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우주 자체에서 날라오는 방사선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하 중심부에서 날라오는 은하 방사선이 있고 이제 태양에서 또 날라오는 하정 입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방사선들이 있고 그런데 운석에서도 물론 방사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서 다 방사선이 나오는 건데 다만 이게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인 것이고요. 만약에 운석 중에서 그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운석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제 우라늄 광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운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운석에서 이제 그 방사능이 좀 있을 텐데 이거를 체험 활동에서 사용해도 될까? 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이게 그 운석이 그러니까 어떠한 원소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암석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암석들은 방사선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지 않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설악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악산과 같은 산들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강암이 우라늄하고 토륨과 같은 방사성 물질들의 함량이 좀 높거든요. 이런 데서는 높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돌이라고 부르는 돌 있잖아요.
네. 석영유돌 같은 경우는 방사선 수치가 낮아요. 그 다음에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수치가 낮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석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방사선 수치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우라늄이나 토륨이 유난히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방사선량을 한번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건 이제 간이선량계예요. 이제 간이선량계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공간 감마 선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매 시간마다 지나가는 방사선의 총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측정된 건 보면은 지금 2분 평균으로다가 나오는 이제 수치인데, 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시간당 0.37 마이크로 시버트라는 겁니다. 이게 시버트라는 거는 단위예요. 이게 에너지 단위여서 1 시버트면은 뭐 얘기해도 되나?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1 시버트면은 1kg당 1줄의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1 시버트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100 마이크로 시버트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선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찍히는 거는 0.37에서 0.38 마이크로 시버트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선량률로 한 250시간 정도 있으면은 엑스레이 한 번 정도 찍는 정도의 방사선의 피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많다고 해야 되나요? 적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배경 선량과 비교했을 땐 많은 축에 속해요. 여기 사실 이 지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제 충주나 괴산과 같은 충북 지역하고 춘천, 가평 지역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집안 특성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건강에 영향이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안 특성상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공간 선량은 좀 높은 편입니다. 공간 선량이 높은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이 기기로 그 방사선을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사선이 이제 이거는 사방에서 오는 걸 다 받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사방에서 오는 걸 받는 건데, 특히나 이 뒷면에서 보이는 이 부분, 뒷면의 이 부분이 이제 감광관이거든요. 센서가 있어요. 감광 센서가.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방사선을 감지해서 이걸 빛의 신호로 전환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수치를 표시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기기에서 네. 이 자리에 좀 가까울수록 네. 그 방사선을 재는 그 대상의 그 물체가 내는 거를 갖다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운석들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은 어떻게 이걸 다 갖다 대는 게 제일 나을까요? 그냥 갖다 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나오는 수치가 지금 이 주변에 없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수치가 시간당 이제 0.37 마이크로 시버트인 건데, 만약에 이 주변에서 나오는 선량보다 더 높은 방사선이 나온다고 치면은 수치가 더 올라갈 거고요. 아니면은 이 주변에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얘가 더 적다. 그럼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게 저희 카메라에서 안 보일 거니까 제가 이 휴대폰으로 네네. 이 디스플레이를 촬영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 0.37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하나요? 네. 솔직히 뭐 이 단위가 저한테는 정말 와닿지 않는 단위이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0.37이니까 한 270시간마다 엑스레이 한 번. 네, 지금 뭐 0.36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시간당 0.35 마이크로 시버트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한 2분 정도 평균 선량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여기 기다린 다음에 이제 한번 각 운석들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배경 선량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치는 0.35 마이크로 시버트고요. 네. 지금 0.35에서 0.37 사이 왔다 갔다. 예, 그렇죠. 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계속 변하나 봐요. 그게 이제 사람한테서도 방사선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기혼자이시니까 그 와이프분이랑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이제 1년 내에 이제 같이 주무시고 오시다 보면은 한 10에서 20 마이크로 시버트를 피폭을 당해요. 배우자로부터. 네. 네. 모든 데에서 다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면 또 이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멀어지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냥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가 지금 0.35 마이크로 시버트. 네. 좀 셀 때는 0.37 마이크로 시버트. 아까 좀 38도 봤던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운석에 대고 한 2분을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죠. 좀 기다려보면 되죠. 네. 자, 여기 철질 운석이 있고, 이 석질 운석이 있고, 네. 석철질 운석이 있고, 제가 이게 세 종류의 운석을 준비를 했어요. 이 세 종류의 운석 중에서 네. 그 어떤 운석에다가 한번 먼저 놔볼까요? 제가 제일 큰 놈이 뭔가 이제 좀 그 긴장감 있어 보니까 네. 이게 석질 운석이라고 했죠. 네네. 석질 운석에 한번 올려놓고 이게 위치를 얘는 변경시키지 말고 얘들을 좀 움직이는 방식으로 좀 할게요. 네, 나머지는 조금 더 멀리 네. 두고. 그래서 지금 0.36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납으로 첩회된 곳에다가 얘들을 이제 집어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첩회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2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네.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이 구멍이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위치를 똑같이 하려면 네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네. 그 주변에서 다 이제 사방에서 날라오는 이제 방사선들이 있는데 그 방사선 같은 경우에 얘가 만약에 수치가 더 적다라고 하면은 주변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차폐를 해주는데 그 차폐에 의한 영향이 더 클지 아니면은 이 녀석이 내뿜는 방사선이 주변과 쌤쌤일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혹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이거 시계를 보니까 네. 1분 30초 정도 지났거든요. 네네. 한 30초 정도만 더 네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지금 들여다보시면서 가까이 갈 때 얘가 또 변해. 멀리 있어야 되나요? 방사선 물질이라니까. 제가 방사선을 내뿜는군요. 그렇죠. 아, 사람도 방사선을 내뿜어요. 이게. 그래서 수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밟고 걸 풀어야지 내가. 자, 이제 한 2분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기준으로 네.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네. 하시죠. 예. 지금 수치가 0.35, 0.35. 0.34에서는 0.3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예. 가까이 가니까. 지금 0.34, 0.35. 이게 배경 설명보다 적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 있을 때 0.35에서 0.38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지금 0.34, 33이 되려고. 네, 네. 다시 34로 올랐는데 0. 잠시만요. 봐봐요. 왜 멀어졌으니까 다시 떨어진 거고 가까이 가면 또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아무튼 지금 이게 그냥 책상 위에 올려뒀을 때는 최대 0.38.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운석 위에 있는데 오히려 네. 최대 0.34. 그렇다면은 얘가 운석이 내뿜는 방사선이 오히려 이 건물에서 나오는 방사선보다 낫다는 거죠.
예, 운석이 오히려 여기 건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막아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 근데 아까 네. 나비 방사선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나비 금속이니까 그 금속질 운석이면은 방사선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속들 중에서도 그 모든 물질들은 다 그 일정 부분 방사선을 이제 차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금속을 재련하고 그 가공하는 동안에 그 최대한 이제 순도를 높이게 되잖아요. 네네. 순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방사선 동위 원소들을 다 이제 외부로 빼게 되니까 원래보다 방사선 수치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 최대한 낮은 그 방사선 물질의 이제 함유를 낮춘 금속들이면 대부분 다 차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그렇게 이게 철질 운석인데 네. 이 철질 운석은 지구상에서 그런 재련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물질이 안에 네. 어쨌든 있고 그 이물질이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다 방사선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는 그 직접 측정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 얘는 사실은 실표현의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올려놔 보면은 의외로 이제 차폐 효과가 이제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얘가 방사선을 많이 낸다고 하면은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네. 이쪽으로 옮겨서 네네. 한 2분만 한번 재볼까요? 네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작아서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옮기면 될까요? 그렇죠. 옮기면 될까요? 네. 아, 불러 떨어지는데?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 근데 저기에 제가 저기 그 카메라 리모컨인데요. 리모컨 여기다가 놔도 리모컨도 방사선을 내요. 그런가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약간 그냥 이렇게 두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네. 굴러 떨어지지 않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데? 수치가? 그렇게요. 지금 한 30초 정도 됐죠? 그렇죠. 30초 됐는데 지금 평균이 지금 떨어지니까 예. 2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떨어지려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저희가 혹시 걱정했던 거랑 또 이제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방사성 물질이 적다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사실 좋은데 자존심 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존심 상했어, 막 이렇게. 이거 막상 네. 이게 떨어지니까 네. 좀 기분이 이상해요. 기분이 좀 나쁜가? 기분이 좀 나빠. 이게 기분이 좀 나빠요. 이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게 왜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쁜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뭔가 이게 방사능이 좀 나와야 좀 네. 신비한 것 같고 좀 그런데 기분이 좀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내뿜는 방사선은 이 주변에서 나오는 방사선보다 훨씬 적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0.3일까지 떨어졌어요. 와. 떨어지네요. 그렇게. 운석인데. 뭐 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적다는 거죠, 결국.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네. 지구에 있었던 기간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 글쎄요. 그 지구에 있으면서 이게 운석 안에 또 이제 또 뭔가 배어들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이게 뭔가 방사선 물질이 있으면 네네. 그 방사선이 나오는 양이 좀 줄어드는 그 반감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관련이 있죠. 그거는 또 이제 오래전에 떨어져서 또 오랜 반감기를 거쳤다. 그러면 또 이제 그만큼 더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또 떨어졌어. 근데 이제 웬만한 자연 방사성 물질들 중에서 칼륨 405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2억 년이 넘어요. 네네. 그리고 우라늄 238 같은 경우는 45억 년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없어요, 크게. 그러네. 네. 지구가 생긴 게 45억년이니까. 그렇죠. 지구가 생기고 나서 바로 떨어졌다고 네.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반으로 그렇죠. 절반 정도로만 줄어드는 거고. 그 절반도 이제 줄어들기 힘든 거네요. 네. 그래서 네네. 지금 양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더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수치로 보면은. 네네. 지금
자, 이제 한 2분 정도 지나서 제가 한번 이제 모니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더 안 떨어지나? 아까가 제일 낮았어 보니까. 지금 지금 수치가 0.34 나왔는데 지금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0.31, 0.32 이 정도도 이제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촬영될 때는 지금 0.33. 왜냐면 가까이 가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가까이 가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지금 0.32 마이크로시프트 이렇게 나오네요. 네. 오히려 운석이 네. 지금 저희 사무실 전체에서 나오는 네. 평균 반사성량보다 네. 오히려 적다. 더 적어요 지금. 예, 그 결과가 걱정하는 거랑 정반대라서 재밌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석실 운석인데요. 이 석실 운석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광 센서를 하여튼 이제 가까이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차폐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얘가 나온 운석들이 전반적으로 내는 방사선은 보니까 여기 지금 배경 선량보다 다 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야, 이거 또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낮아요. 이거 저기 보통 이제 유튜브에 보면 어그로 영상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에 좀 뭔가 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뭐 짧으면 1, 2초, 너무 길면 한 5초 정도 어그로 영상이 있는데 이 방사선계를 옆에다 놓고 그렇죠. 올라간다. 네. 이거 같이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오 네. 올라간다 오 사실 이제 바닥에 놓고 운석 없을 때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운석 보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그로 영상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올라간다 수치 올라간다 오 이게 자, 이제 어느덧 또 2분 정도 지났겠죠? 그렇죠. 지난 것 같으니까 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수치야. 이것도 0.33, 0.34 시버트, 마이크로 시버트. 그죠 마이크로 시버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운석도 배경 선량보다 낫습니다. 배경 선량보다 이제 낫다. 근데 처음에 배경 선량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높다고 하죠. 아니, 왜냐면은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특성상. 이 지역 충북 충주나 괴산 지역은 그냥 원래 여기 지질 특성이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이거 다시 테이블 위에 놓고 네. 아까 혹시 방사선량이 혹시나 정말 잘못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럼 책상 위로 한번 옮겨 주시겠어요? 네. 자, 이거 운석은 이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고.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직해 지금 위에 보면 아니 놓쳐봐. 정직하잖아 지금. 올라가잖아 다시. 자, 지금 이제 어그로 영상 한번 해볼까요? 예. 올라간다. 정직하게 올라가네 진짜 수치가. 참. 네. 이거 또 올라갔어. 수치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방사선 수치가. 네, 이 정도면 이제 따서 어그로 영상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어그로 영상은 좀 클로즈업을 해서 이제 할 거고요. 네. 자, 이제 시간도 0.30까지 나왔어요 지금. 네. 너무 정직해요 지금 수치가. 지금 제가 지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운석을 빼니까 도로 올라가잖아. 네. 운석을 빼니까 방사선량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운석들이 내뿜는 방사선량이 이 주변에서 나오는 방사선 수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석을 학생들이
뭐 만져보고 그렇게 체험을 해도 보여주고 만져보고 체험을 해도 안전하다. 그렇죠. 네, 뭐 문제 없다.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이 사무실에서 찍히는 것보다 수치가 10배 이상 방사선량이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또 너무나 수치가 높다 보니까 직접 장소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은 바닥에다가 측정을 하면은 여기서 지금 보이는 수치보다 100배 이상의 선량이 찍히는 곳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나드는 장소이고 자연휴양림도 있어요. 국립자연휴양림들 중에서 한 군데가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방사선 수치가 높은 곳이 있다라는 힌트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운석에 대한 방사능 수치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이상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낫다. 결론은 운석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훨씬 낫다. 네. 실험에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